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티비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 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대적인 충돌.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과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주요 중동 지역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앞으로 뭐 중동 전쟁 뭐 시끌시끌 뭐 얘기 나오고 확전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충돌로 인해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언급해볼 지역은 8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동이죠? 중동인데 이집트,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레바논,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스라엘 정부와 그리고 하마스 세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미국의 반응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짤막짤막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집트거든요. 자, 출처는 각각 나라마다 제가 달아놨습니다. 네, 아나돌루 아잔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I는요 위에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터키어에서는요 이렇게 SI라고 되어 있으면 C로 발음되는데 이게 점이 없으면은 아잔스가 되거든요. 스가 돼요. 그래서 그 본명은 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영탄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스라엘과 이미 1979년에 외교 정상화를 했죠. 당연히 뭐 중동 전쟁 때 진짜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나라였기도 하고요. 또한 이 가자지구로 보았을 때 가자지구는 1면이 일단 바다, 2면이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이 이집트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자지구를 국경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예요. 하마스 수반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수반인 마우드 아바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충돌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르단을 볼까요? 요르단 역시 1994년에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했고요. 요르단 역시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과 엄청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서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한지구를 요르단 기준으로 요르단 강을 기준으로 왼쪽은 서한지구면 동쪽은 요르단이죠.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서한지구가 되겠죠. 아무튼 요르단이 서한지구를 이스라엘과 함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르단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조속한 충돌이 종결될 수 있도록 충돌이 일단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물어보면요, 이집트 국민들, 뭐 요르단 국민들은 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에 더 이제 뭐,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공격을 동조한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현재. 그리고 가자 측에다가 공격 멈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론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측에 공격을 멈춤을 요구한 게 아니고 가자 측에 요구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나라 다 이스라엘하고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둘 다 이제 그 갈등에 대한 해소를 즉각적으로 바라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하고 접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근래에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2020년에 했죠. 아브라함 협정이 되겠습니다. 네, 칼리지 타임스에서 가져왔고요. 이것 아랍에미리트의 언론입니다. 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출처에는 다 영어예요. 영어 기사인데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조속한 충돌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언론을 보면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것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현재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팔레스타인과의 대화, 팔레스타인과 협력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았고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 스테이트 옵션,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 즉 팔레스타인 이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뭔가 좀 잘 해결돼야 외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과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튀르키 언론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 요약하였고요. 조속한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마스의 어떤 이번에 대대적인 공격 몇천 발, 7천 발까지 얘기 나오던데 그런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인 뭐 사살, 뭐 학살 혹은 또 이렇게 인질 잡아가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마스가 간접적으로나마 그 최소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나름 편한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제가 몇 개 좀 언론을 검색해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철회하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여러분 같이 포함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이란과 외교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각각 외교 공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좀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란이 참 중요하죠. 이번에는 테헤란 타임스 이거 분명 이란의 언론이죠. 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예상 가시죠?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작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to back. 네, 받쳐주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일각에서는 이란이 배후에 없다, 뭐 배후라고 안 밝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거는 일단 백하고 있다라고 좀 나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옹호하고 있죠. 당연하죠. 네, 그런 것들 원래 좀 그래 왔으니까 계속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하고는 척을 두고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이란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헤즈볼라 그 레바논에 있는 무장 정파죠. 네, 헤즈볼라하고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고 이번에 그 전쟁 양상에서 아주 그 아무튼 전생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갈등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의 상대방인 하마스까지 큰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자, 6번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인데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서한지구, 두 번째는 뭐 하마스의 주도로 하는 가자지구인데 사실 자치정부는 두 지역을 다 관할하는 걸로 일단 명목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근데 실질적인 지배는 다르죠. 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서한지구를 커버합니다. 서한지구를 커버하는 정당은 파타거든요. 파타가 가장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근데 가자지구는 아무래도 그 지리적 고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마스가 이슬라믹 지하드와 함께 계속 여기를 관할하고 있죠. 거의 그냥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6번 말하는 거는요. 가자지구의 입장이 아니고 사실상 서한지구에 있는 라말라를 행정 수도로 삼고 있는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언론 꽤 많이 가져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던 팔레스타인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 앞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논쟁이나 어떤 이슈가 나올 때요. 마흐무드 아바스는 꽤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 미국에도 얘기를 같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쪽에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도록 긴급하게 개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도 일단 개별적으로 담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살표 뒤에 이 내용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이거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에게 말했던 건데 아마 뭐 개별적으로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아마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는요 뭐 하마스처럼 로켓을 날린다거나 뭐 전면적으로 뭔가 무장세력이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당 중심의 이 자치정부와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행동하고 노선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랍연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랍 지역에 아랍이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래서 같이 뭉쳐보자 해가지고 국제적인 개념으로 결성된 그런 범국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랍 지역 내 특히 중동 지역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좀 개입도 하고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뭔가 affairs 일들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도 요청을 하는 거죠. 외교장관급 아랍연맹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우스 아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하마스의 행동하고는 좀 다르죠. 같은 팔레스타인이긴 하지만은 그런 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자, 이번에는요. 레바논 정부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헤즈볼라를 좀 초점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라비아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이긴 합니다. 헤즈볼라도 잠시만 정리해드리면요. 레바논은 분명히 정부가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지금 되게 난국이잖아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여러분 그 무장 세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파예요. 무슨 말이냐? 정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죄송합니다. 레바논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정당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무장을 해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국회의원도 있는데 무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 사고 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좀 마주하고 있는 접경 지역인데 레바논 남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헤즈볼라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 군대 세력이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그쪽엔 세력 얘기입니다. 일단 자 하마스 작전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에 대한 반응이다, 대응이다,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옹호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가담한 대표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마스 얘기하는 거겠죠. 그쪽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명령도 내릴 수도 있고 뭐 지원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컨텍스트라고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분명히 긴밀한 연락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번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뉴스를 좀 언론을 좀 본 바로는 이미 많이 커넥트 있어 왔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좀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전도 같이 짜든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헤즈볼라는요 레바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도 지금 뭐 엄청 바뀌지 않았으면은 시리아도 거점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 이런데 그런 데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네, 시리아에도 헤즈볼라가 있다는 거죠. 시리아는 또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하고 골란 고원을 맞대고 있죠. 시리아 남서부에 네, 골란 고원이 있고 또 골란 고원은 또 이스라엘 북동부 쪽이지 않습니까?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리아 있고 헤즈볼라 거기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8 충돌, 그러니까 2.8이 계속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인데 여기에 크게 그 원인 제공한 단체가 헤즈볼라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8번. 전 이거를 카타르는 좀 언급을 하려다가 말려다가 했는데 결국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꽤 좀 중요한 또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는 말 안 했는데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라크까지 이라크 제가 여기서 소개는 아니지만 이라크 역시 그 각각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 대통령 그 이제 요르단 국왕 그리고 이라크 대통령이 갈등 그 해결을 위해서 좀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카타르도 나름대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뭡니까? 이건 약간의 또 설명이 필요하죠. 그 하마스는 이때까지 많이 그 로켓 날려 보내고 이렇게 좀 그 뭔가 무력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되게 규탄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이번이 진짜 좀 그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많이 논쟁이 되는 게 인질을 잡아서 빈도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떠들썩하죠, 현재.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지금도 소식이 들려오지만은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의 어떤 그 중요한 그 높은 하이 클래스의 사람을 잡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결국 인질이 그 갈등 협상에 좀 큰 원인이라기보다는 원인도 원인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포로 인질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화제가 될 건데 거기에 카타르가 지금 주도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공격 촉발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르 역시 이스라엘하고는 아직도 뭐 당연히 정상 안 돼 있고 팔레스타인을 좀 더 옹호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카타르는 또 월드컵도 유명하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알자지라라는 공영 방송이 있습니다. 카타르에. 거기서도 많은 기사 읽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가자 자구가 아니고 지구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또 중요한 거인 이유가 일단 외교 방식이 매우 좀 마이웨이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사우디에게도 엄청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란의 행보도 엄청 눈치를 보지는 않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약간 좀 꼭 중립이라고 완전 중립이 100%라기보다는 좀 그냥 카타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뭐 그런 네, 외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톨이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걸로 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한 자본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또 카타르가 이미지가 또 잘 돼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 이런 것도 봤을 때 월드컵이라든지 뭐 카타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카타르는 이런 식으로 중동 지역에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워낙 자원이 많아서겠죠. 석유도 그렇지만 천연가스가 진짜 유명하죠, 카타르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카타르 역시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볼까요? 일단 미국인 4명이 이번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은 개입할 여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하마스도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 나라 국적 사람들을 죽이거나 지금 피해를 주고 있죠. 인질도 잡았지 않습니까? 이쪽 나라들에게 분명히 자극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쵸?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마무드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수반하고 연락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가자지구가 공격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빈도적인 행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한지구 측은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컴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서한지구에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오는 주요 체크 포인트를 다 지금 막았다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서한지구는 좀 컴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함과 항공기를 이스라엘에 좀 더 가까이 보낼 거라고 얘기했고요. 군사적 지원이랑 탄약까지 늘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이언돔 얘기 많죠. 아이언돔이 지금 이스라엘 못 막은 거야? 그게 아니죠. 아이언돔을 막기엔 너무 비 같은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몇천 발, 7천 발 얘기하는데 거기 날아오니까 모든 걸 못 막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나마 이제 아이언돔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몇 개를 막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한계가 있다 보니 뭐 일단 방공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지상전 할 때 필요한 이 탄약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지원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로 항공모함이 지금 가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아지는데 그게 떻게 보면 압박, 외교적 압박, 그
억제행위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군사적 그 행동을 강행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입장은 어떠합니까? 자, 일단은 그 뭐 요즘 뭐 다른 뉴스 보면은 중동 전쟁이니 확전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 최소한 지금은 중동에서 이란하고 제가 언급한 지역 중에 이란하고 그 뭡니까 헤즈볼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단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이렇게 해서 갈등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카타르 같은 경우도 비록 이스라엘에 지금 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나라지만은 어떻게든 이제 인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한다고 하죠. 확전을 하고 싶어서 인질 협상을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란은 계속 좀 갈등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려는 느낌인 것 같고 아무튼 헤즈볼라도 하마스와 같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일단 이란의 행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인지를 다스리냐도 사실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계돼 가지고 카타르가 얼마나 이번에 좀 영향력 있게 인질 협상을 하는 것지도 사실 좀 할 수 있는지도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질 협상 이런 것들은 카타르만 하지 않겠죠. 다른 나라도 하려고 할 텐데 일단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합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참 복잡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좀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였습니다. 아디오스.